이번엔 돈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를 찾아가는 시간이죠. 돈선 체크 시작합니다. 오늘도 돈이 흐르는 길목을 귀신같이 찾아가는 남자 돈선 체커 김도훈 기자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돈 냄새가 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돈선 체커 김도훈 기자입니다. 오늘 소개 멘트가 살짝 달라졌어요. 달라졌습니다. 돈 냄새 제대로 나는 곳이 있었나 본데요? 억소리 나는 돈 냄새인데 오늘은 특별히 냄새가 아니고 소리입니다. 에? 소리요? 자, 모두가 다 아는 소리고 다들 한 번쯤 내봤을 만한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지? 뭐 노래 소리인가요? 저희가 내봤다고요? 네. 그럼요. 자, 궁금하시죠? 자, 네. 영상 보면 아 하고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함께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기업에서 가장 듣기 반가워하는 소리는 뭘까요? 실적 개선, 흑자 전환처럼 영업이익이 쑥쑥 오르는 소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제가 오늘 찾아온 이 기업에선 조금은 다른 반가운 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리의 정체가 뭔지 직접 들어가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떤 소리일까요? 자, 제가 지금 앉아 있는 곳이 국내 한 대기업의 시무식 현장인데요. 보통 이 시무식이라고 하면 지난해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다짐을 서로 이제 나누는 자리인데 기대했던 것 같아서 대단히 기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사람이 한 국가로 장래가 밝아지길 기대합니다. 아기 울음소리 아니에요? 오? 아이들이 아기들과 함께 하는군요. 아이들이 연단에 올라갔는데요? 상을 받으러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네요. 보죠. 신기하죠. 25년부터 금년 1월까지 태어난 신생아 36명에 대하여 출산 장려금이 수여되겠습니다. 출산 장려금이요? 맞습니다. 회사에서 이 출산 장려금을 주는 거죠? 맞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출산한 부부들 그리고 아이들을 시무식에 초대해가지고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사를 매년 시무식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까지 직접 초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데요? 우와. 아이들이 지금 울 때가 아니네요. 웃어야 되네요. 네. 우와, 자녀 한 명당 1억 원이요? 아동이 가족 직원인데 지금 보세요. 2억입니다. 현금 2억 원. 진짜 통 크다. 좀처럼 보기 힘든 통 큰 시무식.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차를 맞았습니다. 2024년도에는 지난 3년치인 70억 원, 2025년도에는 28억 원을 지급했는데요. 올해는 다둑이 2억 원을 포함 총 35명의 사원이 출산 장려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2025년까지 3년간 누적 지급액은 134억 원. 지난해보다 사내 출산율이 무려 28%나 올라갔답니다. 실제로 이번에 35명이 36억을 받았잖아요. 네네.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출산 장려금을 받은 직원이 1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낳고 올해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연년생 형제 자매 남매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아마 부영 직원분들은 또 셋째 계획을 또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출산 장려금 제도를 시작한 이후 회사를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재작년하고 작년에 공채를 시행을 해서 이제 신입사원들이 많이 입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출산 장려금이 시행되기 전에는 한 10대 1 정도 됐는데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경쟁률을 확인해 봤더니 180대 1 정도 되더라고요. 80대 1이요. 네. 180대 1이요? 대박. 무려 한 18배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산 장려금 제도는 단순히 회사와 직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고 움직이기를 바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나비 효과를 기대하고 시작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힘만으로 대한민국의
출산 장려를 해결하겠다는 능력보다는 더불어서 사회가 전체에 동참함으로써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하에 제가 출발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생각이 그것 좀 이렇게 칭찬받을 고래가 춤춘다는 식으로 해서 계속 할 작정입니다. 아, 저는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봤던 시무식 중에서 가장 예쁘고 임팩트가 강한 그런 시무식이었던 것 같아요. 또 아까 그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 사회 전체에 좀 긍정적인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이게 네. 다른 기업에서도 혹시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네, 부영이 일으킨 저 나비 효과가 지금 다른 기업들로 좀 퍼지면서 상당히 지금 파격적인 출산 지원 대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아, 나비 효과가 시작됐군요. 네, 먼저 이제 쌍방울 그룹 역시 셋째까지 누적 총 1억을 지급한다. 또 카이 항공우주산업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4자녀 가정은 합계 8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을 이제 택하고 있다고 이야. 하고요. 네. 크래프톤은 자녀당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는 이 저출생 극복이 기업들의 ESG 경영의 이제 핵심 지표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는 이제 구직시장에서 곧바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부영그룹의 최근 공채 경쟁률이 무려 180대 1까지 18배 치솟았다고 너무 하잖아요. 놀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출생 해결에 앞장서는 기업이라는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력한 브랜드 경쟁력이 된 게 아닐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출산 장려금을 받게 되면 그 받은 직원의 가족들도 네. 엄청 좋아할 것 같거든요. 그 가족들의 반응 좀 어때요? 궁금하시죠? 가족들의 네. 반응. 자, 네. 실제로 1억 원 출산장려금을 받은 이 부부한테 제가 초대를 받았는데 집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 함께 만나보시죠. 자, 저희를 초대해 주신 직원분 문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현관문 앞에 아기가 코 자고 있어요. 이런 거 보통 벨 누르지 말고 문 두드리라고 이런 거 보통 붙여놓거든요. 저도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실례하겠습니다. 잠깐 들어가도 이미 들어와 놓고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봐가지고. 아기 장난감이 진짜 많네요. 올해로 입사 13년 차. 회사에선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지만 처음 마주한 육아 앞에서는 막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주는 행복만큼 현실적인 고민도 커져갔다는데요. 아기가 태어난 건 당연히 기쁜 일이지만 키우다 보면 좀 막막할 때도 있으셨을 텐데 어떤 때 좀 그러셨을까요? 사실 제가 입사를 하고 신입 시절에 뭐 3, 4년 차까지도 돈을 저축을 하나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통장에 모아놓은 돈이 단 1,0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이집에 가야 되는데 어린이집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고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면 도우미 선생님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고 도우미 선생님이 오셨을 때 그 급여 자체가 저희의 급여보다 더 많이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아, 너무 공감됩니다. 점점 커져만 갔던 육아 고민에 출산장려금은 현실적인 돌파구가 되어줬습니다. 출산장려금 사실 그 생산날 오전에 입금된 거 확인하셨나요? 네, 확인했습니다. 어떠셨어요? 딱 모든 행사가 다 끝나고 남편이랑 차에 차가지고 혼자는 못 보겠어서 같이 이렇게 통장을 이렇게 확인했는데 믿기지가 않았어요. 보고도 믿기지 않고 사실 지금도 믿기지 않고 맞나 이게 진짜? 너무 체감이 안 돼서 이거를 10,000원짜리로 다 인출을 해서 한번 이렇게 누워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조금 마음의 여유라는 게 그래도 좀 앞으로 육아를 좀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게 조금 변화가 좀 있겠죠? 좀 마음에 든든함이 생기고 좀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겼다고 해야 그쵸. 되나? 네. 뭐 갑자기 집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아기한테 갑자기 큰 돈이 쓰여질 상황이 됐을 때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 아이를 위해서 쓸 수 있겠구나,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이 크게 듭니다. 이 장려금이 더 의미 있는 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정부의 세금 정책까지 바꿨다는 점입니다. 친구들의 반응은 세금 떼는 거 아니냐, 어차피 1억이니까 세금 떼고 나면 얼마 안 받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었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비과세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글쎄 모르겠어 친구들한테 이렇게 답을 하다가 비과세가 확정이 되고
세금 하나도 안 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요. 출산 장려금이 비과세로 만들어준 정부에도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고 정부에서 얼만큼 진지하게 출산 장려를 생각하고 있는지도 느꼈습니다. 3년 전 한 국내 민간 기업에서 처음 시작한 출산 장려금 1억 원, 이제 한 기업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출산율 변화에 어떤 움직임을 가져올지 장르가원위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선체크였습니다. 와, 이 정부가 세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도 저는 진짜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업이 먼저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을 내놓으니까 정부도 좀 화끈한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죠. 이제 기업의 뚝심 있는 지원이 이 법과 제도까지 바꾼 이 대표적인 전무후무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정부가 기업의 출산지원금이 노동자들한테 완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전격 개정을 했어요. 이걸 개정을 안 했다면 약 40% 정도를 세금으로 소득세로 떼야 됩니다. 그러면 네. 1억 원이니까 6천만 원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기업이 쏘아 올린 작은 공 1억 출산 장려금의 나비 효과로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좀 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역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했었는데요. 지금 2026년 우리가 목격하는 거는 이게 단순한 지원금뿐만 아니라 자신감의 회복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출산에 대해서 청년들은 불가능한 도전이다라고만 여겼었는데 이제 우리 청년들도 결혼도 하고 나도 출산도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보입니다. 이 사회적 자신감이야말로 올해가 저출생 극복의 진정한 골든타임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침 뉴스 할 때만 해도 정말 자주 그럴 저출생 때마다 세계 1위다. 네. 그럴 때마다 진짜 씁쓸했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출산율 기적 같은 급반등에 성공했다. 희망찬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희망 섞인 미래를 그려보니까 연초부터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 같습니다.